지금 시기는 이 2차 비대 시기거든요. 한두 알씩 보라색으로 좀 변해가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많이 말리게 된다면 아까 전에 이렇게 화분 들어보시면서 물을 좀 체크해 주시는 것 같던데, 물 관리는 그렇게 화분을 들어서 하는 걸까요? 촬영을 하면서 쭉 보다 보니까 약간 가벼운 화분들이 있더라고요. 깨비농장의 연구포지 내에 있는 것들은 다 화분 재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물 체크를 할 때는 새로운 순들이 고개를 숙인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1차 판단을 하고, 두 번째는 들어서 무게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순들이 좀 숙이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들어보니까 좀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좀 물을 바로 이렇게 줬습니다. 요 근래 비가 잘 오고 있지 않거든요. 햇살은 따사롭고 바람은 상당히 좀 부는 이런 시기에는 이 잎들의 증산작용이 상당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이 많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그만큼 물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시기는 이 2차 비대 시기거든요. 한두 알씩 보라색으로 좀 변해가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많이 말리게 된다면 비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 열매 크기라든지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시기에는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물을 조금씩 필요한 양만큼 공급한다고 하지만 그 필요한 양을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실질적인 재배상에서는 한번 물을 줄 때 모든 토양이 충분하게 적실 수 있도록, 모든 뿌리에서 충분한 수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렇게 장기간 비가 오지 않는 이런 시기에는 물을 조금씩 자주 주게 된다면 일부는 적셔지고 일부는 적셔지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조금씩 자주 주는 부분들로 많은 농가들이 이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2차 비대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는 열매가 충분히 비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관수를 해주고 주기적인 관리,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깨비농장에서는 화분 내에 어느 정도의 수분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저희가 접근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분 센서가 있고 44에서 46으로 올라가는데 46%에서 몇 프로가 떨어지는지, 물을 준 다음에 몇 프로 오르는지, 그러한 어떤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물 주는 시기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영농이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농업을 만들어라는 생각하거든요. 깨비농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몇 년간 충분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분 센서를 통해서 과학적인 어떤 관리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가 충분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이팜데이, 이번에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있는 게이팜데이 오시면 관리 잘 된 나무들을 보시고 아주 크고 맛깔스러운 열매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11년 동안 한 번도 실패 없이 재배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수분 관리가 잘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을 충분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어느 양이 충분한가요? 라고 하는데, 저희는 시간당 8리터가 들어가는 사고 세트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성목들은 아무리 적어도 2시간, 3시간이나 4시간까지도 이렇게 주거든요. 그게 충분한 양입니다. 물을 줘보면 어느 정도 좀 바짝 말라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10분, 20분에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물이 흘러나온다고 안에 화분 내에 물이 꽉 차 있는 게 아닙니다. 건조한 것들은 물길이 생기면서 되려 그 물길을 통해서 물이 나오는 시간이 더 빠르게 됩니다. 전체적인 적셔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바로 이렇게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새어 나오는 걸 보고 그 기준을 삼아주고 물 주는 부분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100리터 이상의 화분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한 번 줄 때 2시간 이상을 성목 단계에서는 주고, 내가 좀 더 적셔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3시간 또는 4시간까지 주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면, 물을 10일에 한 번씩 주셨더라고요. 물론 10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 너무 건조하죠. 근데 중간에 뭘 줬냐면 비료를 준 거죠. 비료를 줄 때는 통상적으로 5리터, 6리터 정도의 물을 주게 되는데 1시간도 안 되고 한 30, 40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줬다고 생각을 하고 4일이나 5일 후에 하우스 안에 이렇게 물을 주다 보니까 건조가 점점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확 단계 일부에서는 너무 건조가 심해가지고 열매가 쪼그라드는 그러한 문제까지 발생이 되더라고요. 비료를 줘 라고 한다면 전날 물을 충분히 주거나 아침에 물을 충분히 줘서 적셔져 있는 상태에서 5리터, 6리터를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노지 같은 경우에 성목 단계에서는 이렇게 잎이 많았을 때는 3일을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48시간 이틀 이 사이에 물을 충분히 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비가 오는 시기라든지 날씨가 계속 흐리는 이 시기에는 좀 더 틈을 둘 수는 있겠죠. 또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물을 계속 주는데도 자주 마르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를 좀 봐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성목 단계까지 꽂아져 있는 에로 드리퍼의 위치에 비료가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안에 있는 뿌리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비어 있는 공간에 물을 주게 되면 그냥 물길로 새거든요. 그러면 이걸 옆으로 한 5cm나 10cm 정도 이동을 해서 꽂아 주시면 성목은 훨씬 더 물을 잘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어르신들이 저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비 올 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무성한 성목들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리면 이게 우산 역할을 하거든요. 비가 내렸으니까 아, 나는 충분히 이게 적셔졌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건너뛰면서 건조 현상을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능하면 비가 올 때 차라리 물을 주시면 됩니다. 비가 오면 위에 부분은 살짝 적셔지거든요. 그럼 그때 물을 주시면 많은 양을 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적실 수 있게 한번 완벽하게 모든 것들 다 적시고 나면 그 다음에 물 관리 훨씬 쉬워집니다. 내일 모레 비가 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몇 미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같이 물을 주시면 이후에 화분 관리는 훨씬 좀 쉬워지지 않을까. 노지는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전체적으로 그래도 좀 적셔집니다. 만약 자주 마른다면 멀칭을 좀 충분히 해주시고 물을 한번 줄 때 충분히 주신다면 실패 없는 물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